이제 자궁 근종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원인, 최근 자궁근종 환자들이 폭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자궁 근종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원인 초음파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초음파 검사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좀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싼 가격에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 근종 비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그래서 거의 한 40% 이상 되는데, 뭐 단적인 예로 한번 스웨덴이랑 비교해 보면 스웨덴은 자궁 근종 유병률이 그런가 굉장히 낮아요. 왜 그렇게 낮냐 봤을 때 제 생각엔 그 나라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근종이 작은 게 아니라 적은 게 아니라, 그런 나라들은 다 좋은데 공짜인데 초음파 검사하기 되게 힘들어요. 주치 사인이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아마 초음파 검사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유병률이 낮은 거고,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초음파 검사 너무 이제 쉽게 해요. 마치 청진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병률이 점점 올라간 거,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좀 식생활과 비만율도 어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 근종이 생기고 커지는 거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채집인데, 식생활과 비만도 좀 영향을 미치긴 해요. 붉은 육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좀 유병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 논문이 한 가지 있는데, 비만인 경우 잘 생긴다. 그리고 같은 BMI라도 배둘레가 좀 굵은 사람들이 더 잘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식생활과 비만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궁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 음식 있잖아요. 음식이랑 병이랑 상관관계 밝힌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논문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논문 세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인터넷 또는 사람들께 한 얘기가요, 사실 근거 없는 얘기가 많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근데 자궁 근종에 가서는 논문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나온 건데 뭐 좀 단순해요. 결과는 어떤 붉은 육류를 많이 먹었을 때는 50%좀 올라가고 자궁 근종 발생률이, 그 다음에 녹황색 야채를 먹었을 때는 한 30%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과일을 먹었을 때는 한 20% 많이 감소한다. 이런 논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해 볼 만한 점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체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 위암, 대장암 뭐 이런 거 보면 좀 비슷해요. 유병률이, 패턴이. 근데 자궁 근종은 좀 유난히 좀 달라요. 일본은 자궁 근종 그 유병률이 거의 10% 살짝 넘는 건데 우리나라는 40%가 넘어가거든요. 뭐좀 식생활도 좀 패턴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 많이 먹는 일본은 좀 적게 발생하고, 삼겹살 많이 먹는 우리는 좀 많이 발생하는 거지 않나. 좀 식생활도 그런 면에서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으로, 의사들끼리 경험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환자분들보다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칡즙 먹고 갑자기 근종이 커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의사들끼리는 해요. 그래서 아마 칡즙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칡즙 액기스를 먹었을 때는 근종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품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인터넷 카페 이런 데 보면 환자분들 사이에서 자궁 근종이 있으면 두부 먹으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냐, 콩에는 이제 이소플라본이라고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좀 풍부해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근종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의견이 조금 달라요. 이소플라본에 대해서는 유방암과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은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좀 미국에서는 좀 걱정을 좀 했나 봐요, 의사들이. 콩 같은 경우 좀 건강식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게 혹시 유방암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는 유방암 악화시키지 않을까, 연구 좀 많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상관관계가 없더라. 괜찮다. 그래서 아마 그런 유방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영향을 좀 추론해 봤을 때 아마 이 콩이 자궁 근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콩, 두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을 원하기 때문에 혹시 자궁 근종 걱정해서 이걸 포기하지 마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방암은 전신암인 이유가 있나요? 유방암 전신암이다. 사실 유방암의 역사는 굉장히,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유방암은 이제 우리 몸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술에 도전했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100년 넘습니다.
처음에는 유방암에 대해서는 이거는 근치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말인즉 유방암을 둘러싼 그런 조직들을 과감하게 날려버리자. 그래서 초창기 때 유방암 수술은 굉장히 끔찍했어요. 가슴 근육 대흉근도 잘라내고 림프절을 다 드러내면서 이 쇄골 위 림프절이 다 드러내버리고 나면은 진짜 있으면 무슨 폭탄 맞은 흉곽이 돼버려요. 팔도 이렇게 제대로 못 쓰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어떤 외과학회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치 영광의 상처처럼 암을 정복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을 동반한 수술이다 이렇게 했고 그런 수술을 이제 주도하셨던 분이 할스테드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전설적인 외과 의사예요. 100년 전 정말 놀라우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업적은 일에 대한 정열. 별로 재미없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약, 코카인 많이 들어봤죠. 그때 당시 코카인이 마약으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혹시 부분 마취제를 리도카인 들어보셨나요? 우리 부분 마취제 리도카인 많이 쓰거든요. 리도카인, 코카인 이름 비슷하잖아요. 코카인도 처음에 부분 마취 효과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외과 의사들이 그걸 어떤 마취제로 어떻게 써볼까라고 연구를 좀 했는데 할스테드도 그 연구를 하면서 자기 몸에 좀 써봤어요. 결론이 뭐냐? 코카인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이 중독을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한 8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의학 수준이. 코카인 중독을 치료하려고 몰핀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몰핀 중독이 됐어. 그래서 평생 동안 몰핀 중독이랑 코카인 중독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중독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약 중독 상태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분의 업적에 주된 건 뭐냐면 근치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유방암도 그렇게 엄청나게 그냥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는데 물론 그런 수술이 췌장암, 대장암, 위암에는 지금도 정당성이 있어요. 그렇게 정상 조직도 많이 포함해서 드러내야지만 이 수술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유방암은 다른 암과 좀 다르더라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뭐냐? 이 유방암이라는 게 주변 조직으로 공격적으로 퍼지다가 빵 전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이 재발이 올 때는 전신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로 어떤 시도를 많이 해봤냐면 유방 보존적인 수술을 많이 해봤어요. 임상 연구를.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유방 수술을 굉장히 좀 축소. 그래서 그냥 유방 보존적인 수술을 하고, 중요한 게 뭐냐. 전신 치료인 항호르몬제랑 항암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래서 한 90년대 중반 이후, 그다음부터 유방암은 전신암이야. 이거는 제일 중요한 치료가 어떤 전신 치료다. 수술은 그 역할이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축소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 치료할 때 그 수술하고 나서 보조적인 항암을 좀 많이 하는데, 보조적인 항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갖고 계세요. 보통 우리가 어떤 좀 극단적인 경우, 뭐 췌장암, 간암, 뭐 이런 암 같은 경우 항암을 해도 고생만 하지 한 3개월 더 사는 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유방암 환자분들 자꾸 그런 거랑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항암 나 안 할래 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약간 고생만 하고 다 재발해.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려. 근데 그게 아니다. 유방암은 항암제가 잘 듣고 또 이게 기본이다. 왜냐면 유방암은 전신암이다. 그래서 혹시 유방암 수술 받고 나서 항암을 안 하려고 좀 도망가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수술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유방암은 정말 항암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꼭 그걸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항상.